안녕하세요. 대출지니어스 주니어의 수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출 상품은 제가 직접 받았던 대출 상품인데요. 제가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대출이에요.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데요. 유튜브에서 이 대출 상품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도 많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기본적인 상품 설명과 함께 제가 이 대출을 직접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꿀팁,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수소문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출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중취전 대출이라고 말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이 중취전 대출의 한도와 금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고요. 보통 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70-80%까지만 대출을 해주죠. 하지만 중취전 대출은 정말 고맙게도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1.2% 변동금리 아니고 고정금리인데요. 중취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상환 방식으로 2년씩 계약을 하고 추가로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단 2회차 연장 시, 즉 4년 후에는 금리가 1.2%가 아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2.3%에서 2.9% 사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회차 연장을 신청하기 직전에, 즉 2년이 지나서 첫 번째 연장을 할 당시 중소 중견기업에서 퇴사를 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중취전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은 마음대로 갚으실 수 있어요. 큰 금액을 정말 낮은 금리로 이용하는 거니까 각자 원하시는 방식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시거나 이자만 내시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34세 이하인 자, 단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유동적으로 제한하는 나이가 늘어난다고 하니 정확히 본인에게 맞는 나이 기준은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 바랍니다.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어딜 찾아봐도 신용등급 몇 등급까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신용등급은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 따로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진행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카드급 연체자만 아니면 진행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자기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한도만 줄어든다고 하니 심사 받아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한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대출 대상자가 기혼이실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연 3,500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은 영상 밑에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방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정확한 계산을 은행원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 것처럼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가능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업자분들도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분들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의 경우 월급은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하고요. 사업자의 경우 보증 또는 지원받은 내용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고요.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인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가 3억짜리인 주택에 1억만 중취전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겠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니 집 구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구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대출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대출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 달아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고 지금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워낙 많아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편하게 확인하시라고 준비 서류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처하면 띄워드릴게요. 직장인이신 경우 신분증과 소속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서여, 피보험자용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 업종 코드 확인 자료를 들고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상담 진행을 합니다. 주 업종 코드 발급 방법은 아래에 잘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주 업종 코드 확인되는 사이트에서 화면 캡처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분들은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지원받은 내역서를 지참하셔서 은행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중취전 대출을 취급하는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총 5곳이고요. 앞으로 2-3번은 방문해야 하니 가까운 주거래은행을 추천합니다. 1차 상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원분이 말해주시면 희망 거주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찾으셨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한지 2차 상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집을 실제로 알아봤을 때 집주인분들이 임차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아서 계약하려는 분들을 기피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80%를 대출받고 20-30%는 임차인의 현금으로 충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집을 빼야 할 경우 집에 생긴 하자에 대한 수리비나 연체된 관리비를 임차인의 현금으로 받아두었던 20-30%의 보증금에서 빼고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죠?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100%를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분들이 나중에 수리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때 은행과 협의를 봐야 하니까 많이 번거롭고 힘들어서 기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진행할 때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100% 은행 대출로 이용하려는 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는데 집 구하실 때 많이 힘드시더라도 꼭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고 발품 파시면서 구하시면 분명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출에 적합한 집을 찾았고 그 집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으면 부동산을 통해 집계약을 시작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집 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 발급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고요. 온라인 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2가지를 꼭 넣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대출이 부결될 경우 이후 불문, 계약금을 100% 반환한다입니다. 이유는 중취전 대출이 진행되는 기간이 약 2주가량 소요되는데 중간에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외의 이유로도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꼭 특약사항에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로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상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 있을 경우 기존 설정된 내용을 말소해야 하는 조건같이 집주인이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꼭 사전에 집주인에게 협조해주세요 하고 약속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포함한 필요 서류 일체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원이 언제 입주하게 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 날짜에 맞게 잔금 처리 개념으로 입금을 진행해준다고 해요. 단 2-3일 이후 같이 바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제외되겠죠? 통상적으로 1-2주 이후에 입주한다고 하면 날짜에 맞춰서 입금해준다고 하니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날짜가 되면 기존에 내가 집주인에게 지불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주는데요. 내가 지불했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했기 때문에 영수증에 기재된 계약 금액만큼 내 계좌로 은행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추가로 보너스 꿀팁 더 드려볼게요. 첫 번째, 현재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 아닌 월세,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두 날짜 중 오래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까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날짜 계산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보증금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집에 살다 보면 집주인분이 임차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전세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 추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추가 대출 신청은 중취전 대출을 받고 난 이후 12개월이 경과되고 계약 만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신청이 가능해요. 단, 추가 대출 한도도 기존 대출 금액 포함 1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중취전 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간에 보증해주는 한도가 다릅니다. 중취전 대출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상품이에요. 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간이 두 곳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데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기간 모두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건 대출 실행되는 날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각 기간별 보증료는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아래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연봉이 올라도 대출은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 자체가 자회차 연장까지 진행하다 보면 10년 동안 이용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대출 신청할 때 받았던 연봉보다 연봉이 더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처음에는 단독 세대주 기준 3,500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계약 갱신일 날에 내 연봉이 3,500만 원보다 높다 라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봉 기준은 신규 대출 신청 시 선정되었던 연봉 기준으로 끝까지 쭉 가니까 걱정 마시고 일 열심히 하셔서 연봉 팍팍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취전 대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나중에 이 대출 상품 신청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대출 상품이다 보니 그 전에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출 받으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받아서 진짜 혜택을 많이 받은 상품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이나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